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의 임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는 저희 2020년에 저희 SKT 컨소시엄에서 추진했던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추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서비스 구축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행했고요. 지금은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실제 실증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크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인천공항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수행을 했고요. 인천공항에는 지능형 안전방역 융합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하나는 쌍방향 비대면 교육 서비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로파손 관리 서비스입니다. 특히 인천공항 안전방역 서비스와 쌍방향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저희가 이 과제 수행 당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어떤 시급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수행했던 참여기관들을 보면 먼저 안전방역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수행을 했고요. 실제 수행기관으로는 원익 로보틱스, 글로벌카스,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수요기관으로 하여서 SK텔레콤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관리 서비스는 수요기관은 광주광역시이고 실제 수행기관은 그린 ENS와 바인테크입니다. 실제 제가 발표해드릴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5G하고 MEC 인프라 구축 결과이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 안전방역 서비스, 세 번째 광주시 교육청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입니다. 실제 5G 인프라는 기존에 저희가 구축했던 3.5G 인프라와 또 새롭게 구축한 28G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천공항하고 광주광역시에는 저희가 2020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100% 커버리지를 달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특히나 28G 기지국을 시범적으로 선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약 20씩의 28G AAU를 구축을 해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서비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EC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에다가 구축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인천공항 이동통신실 제2 여객터미널에 있는 이동통신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SKT 우산사옥에 MEC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양쪽 동일하게 어떤 MEC의 특성 그리고 5G의 초고속 저지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AI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안전방역 서비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었고요. 이런 특히나 기존에 이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었고 뭐 체온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항공사 스텝 그리고 공항 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이걸 키오스크라든가 로봇을 통해서 비대면 무인화함으로써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입국장 서비스와 출국장 서비스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국장 유증상자 검출 시나리오인데요. 실제 공항에 여행객이 도착을 하게 되면 체크인 후에 출국 게이트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출국 게이트에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정형의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국 게이트에 선 여행객의 체온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37.5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여행객의 항공권 정보를 스캔해서 그 정보를 항공사 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항공사에서는 이 여객에 대해서 뭐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PCR 검사를 유도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정보들이 공항 관제 대시보드라는 시스템으로 전달돼서 공항에서 계속 어떤 추적 이동 동선을 트래킹한다든가 결과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국장 방역 안내 로봇 시나리오입니다. 입국객이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이 FIDS라는 입국 일정 정보를 가져와서 그 일정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방역 안내 로봇이 미리 30분 전에 입국 게이트에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입국객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 또 뎁스 카메라 이런 여러 카메라를 이용해서 체온을 체크하고요. 유증상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렇게 세 가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탐지가 되면은 관련된 안내 멘트를 입국객에게 바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입국객이 약 3m 거리 내에서 탐지가 되면 바로 안내 멘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니까 대략 한 1초 이내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구축을 해보니까 2초 이상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28G를 사용해서 이 무선망에서의 속도는 상당히 단축을 했지만 실제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춰서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거를 AI 영상 분석 서버에서 분석하고 이런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최적화하고 전송 알고리즘, 그다음에 AI 분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만족할 만한 수준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입국장 소독 로봇 서비스입니다. 이 로봇은 기능은 입국장의 바닥하고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살균하는 목적이고요. 사전에 그 운영 스케줄을 등록하게 되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로봇이 자율주행하면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로봇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 시나리오에 보이는 장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정형 키오스크를 기존의 출국 게이트에도 저 하단에 있는 그 키오스크는 원래 있던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부착형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에 11대, 제2여객터미널에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올해 7월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고정형 키오스크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해서 16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국 게이트에서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동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형 키오스크는 실제 항공사 직원들이 예약을 하고 출국 게이트 앞에다가 설치해서 사실 이 왼쪽에 보이는 고정형 키오스크와 기능은 거의 동일한데 실제 보딩 게이트 앞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 안내 원익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방역 안내 로봇이고요. 실제 이 로봇은 세 가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유증상자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RGB 카메라와 뎁스 카메라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 여부, 그다음에 거리두기 등을
함께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출국장과 그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수동 로봇인데요. 현재는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편과 동편에 각각 1대씩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나 차이점은 살균 방식이 기존의 어떤 분무 방식이 아니라 바닥면에 좀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222나노미터의 UVC 램프를 사용한 살균 방식입니다. 분무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카페트 같은 곳에 분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분무액이 공기 중에 퍼져서 오히려 이렇게 유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UVC 램프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특히나 공기 청정 기능도 같이 있는데요.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필터하고 UVC 램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자동 충전 그리고 전방에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는 회피 기능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는 구축 이후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가 특히 어떤 세미나 같은 데에 한 뭐 5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렌탈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많이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안전방역 서비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 서비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화상 통화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 온라인 교육에 특화된 어떤 기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서비스 추진하기 배경은 당초에 저희가 2020년 2월에 원래 기존의 서로라는 서비스를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지만요. 본격적으로 2020년 8월에 과제를 수주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광주시 교육청에 맞도록 온라인 교육에 좀 특화된 서비스로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사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음성 집중 모드 라든가 URL 링크 초대 기능 등등 기능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어떻게 이 개발을 진행할까라고 했을 때 현장의 보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사라든가 학부모 또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런 의견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화상 통화와는 다른 스페시픽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출석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우리 애가 실제로 또는 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좀 알고 싶다라든가 특히나 뭐 교육청에서는 이런 수업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효과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니즈들이 있었고 이걸 개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그 미더스라는 서비스 개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광주시 교육청에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로그인, 또 수업 통화 관리, 또 교사들이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갖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LMS라는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더스 앱은 총 6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iOS 라는 OS별 그리고 기기 PC나 모바일 이렇게 다양한 6종의 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사실 이 미더스는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앱 설치하고 가입 인증을 실제로 이제 광주교육청에 설치한 엘리멘트 시스템과 연계해서 가입 인증을 하고 통화 연결을 한 이후에는 다양한 서비스 모드, 그룹 영상 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누구 AI SKT가 갖고 있는 AI 엔진을 활용해서 음성 인식과 영상 인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 기능을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이란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요즘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좀 화질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솔루션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화질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더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화번호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URL 링크나 회의 아이디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회의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능도 물론 제공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화번호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URL 링크 방식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전화번호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푸시 기능이라든가 실제 그 연결하는 게 일반 저희가 전화 통화와 동일한 UI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iOS, 윈도우즈, 맥, 그리고 태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를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툴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채팅 모드라든가 또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이런 기능들을 수업에 꼭 필수적인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화 모드, 강의 발표 모드, 공유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뷰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화상 수업뿐만 아니라 웨비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 학교, 교육계에서 필요로 한 기능이라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원웨이 스트리밍 방식인 경우에는 최대 1000명 정도 수업 참관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업 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분리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전화번호 방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빠른 푸시 방식으로 그 수업 중에 혹시나 수업에서 빠져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빠르게 호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수업 중에 화상회의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또 PC와 모바일 간의 전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모바일에서 사용하다가 실제 그 PC상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모바일은 끊어지고 자동적으로 PC상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특히나 좀 기존의 화상 솔루션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화상에 참여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수업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AI 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도 있게 참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왔고 또 이거를 통계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교사가 학생의 어떤 수업 참여도라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이건 누구 AI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문자로 넣지 않더라도 음성으로 이렇게 상단에 문자 같은 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통계 기능이고요. 이 부분 특히나 그 교육청 교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저희가 뭐 학급별, 학생별, 수업별 이렇게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